제품 3개 성능 모두 한꺼번에 보여드리는 게 클럭이 제품에 따라서 다르게 나오는 거를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안녕하세요, 소울시커입니다. 자, 화면에 보시면은 이번에 보여드릴 제품이 대망의 라데온 RX9060XT 제품입니다. GPU Z 상에서 지금 모델명이 나오고 있죠. 지금 장착된 모델은 기가바이트 제품을 일단 장착을 해놨는데, 제가 오늘 영상에서는 총 3개의 제품의 성능을 보여드릴 거예요. 하나는 기가바이트의 RX9060XT 게이밍 OC 8기가 모델, 그 다음에 16기가 모델, 그 다음에 에이수스의 RX9060XT 프라임 모델 8기가 제품입니다. 이렇게 총 3개 제품을 제가 확보를 했고, 이 3개 제품에 대해서 순정 성능 체크하고 오버클럭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오늘 녹화하는 영상은 아마 엠바고 해제 때 올라갈 거기 때문에 일단 성능 소개 위주로 가고요. 오버클럭, 라데온은 보통 언더볼팅이라 얘기를 하죠. 제가 라데온 언더볼팅은 사실상 오버클럭이다 라고 예전에 영상을 만든 적이 있는데, 아무튼 그런 튜닝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영상을 하나 더 올릴 겁니다. 그래서 방법적으로 접근하고 싶으신 분은 다음 영상까지 챙겨봐 주시고요. 오늘은 일단 성능 소개부터 드릴 겁니다. 그런데 특이사항이 있어요. 여기 화면에 보시면 분명히 장착된 그래픽카드는 RX9060XT인데 하드웨어 인포 8.26 버전으로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데, 보면은 7900XTX라고 잡혀요. 얘가 저번에 제가 장착해서 리뷰했던 제품이거든요. 이 RX9060XT를 제대로 못 불러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아쉽지만 뭐라 그럴까, 여기 지금 센싱 되는 게 요거밖에 없는데, 그래서 센싱 되는 데이터 위주로 데이터를 수집을 했고요. 다른 거는 그래도 좀 괜찮아. 그런데 좀 크리티컬한 게 뭐냐면 전력 소비량이 지금 여기 표기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전력 소비량 관해서는 소개를 드릴 수가 없게 됐네요. 실제로 TBP, TGP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보고 싶어가지고 구글링도 해봤는데 마땅히 확실한 데이터가 보여지지는 않네요. 근데 어쨌든 TGP나 TBP 관련해서는 대부분 그래픽카드가 비슷하게 나오는 편이기 때문에 나중에 엠바고 해제된 이후에 홈페이지에 공개가 아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거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정말 궁금한 게 기가바이트 같은 경우 이런 소비 전력을 좀 더 높게 쓰는 경향이 있거든요. 실제로 이 기가바이트가 지금 제가 돌려본 결과 프라임보다 더 잘 나오는데 소비 전력이 좀 더 높게 잡혀 있는지 그게 참 궁금한데 지금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소비 전력이 다른 모니터링 툴에서도 안 잡혀요. 그래서 지금 확인할 방법이 없고요. 아직 엠바고 해제가 되지 않았지만 컴퓨텍스가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제품 소개는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검색하면 나와요. 지금 엠바고 해제가 되지 않은 시점이긴 한데 일단 프라임 제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실제 실물 외관은 다른 분들이 이제 올려주실 겁니다. 제가 실물 외관 소개 영상까지 한번 준비를 해본 적이 있는데 효율성이 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잘하는 부분에 집중하는 게 낫겠다. 그런 거는 더 잘하시는 분 영상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프라임 제품이 9070XT 프라임하고 똑같이 생겼습니다. 제가 실제로 실측해본 건 아닌데 사이즈도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두드러진 특징이 여기 보세요. 여기 지금 DP 2개, HDMI 1개, 그래서 포트가 4개가 아니라 총 3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좀 두드러진 특징. 그래서 사이즈가 2.5 슬롯이고 이렇게 생겼고, 듀얼 바이오스도 있고, 그 다음에 8핀 하나 꼽는데 요 위치에 있어요. 여기다 꼽는 거고, 뒤에 에어홀 이렇게 생겼고요. 이렇게 DP 2개, HDMI 하나. 박스 사이즈도 거의 9070이나 9070XT랑 비슷하고요. 실제로 9070XT나 9070 프라임 제품에서 이 쿨링팬 자체가 그렇게 성능이 나쁘진 않았었거든요. 물론 이제 라데온 제품들의 팬 컨트롤 관련해서 당시에 좀 문제가 있다라고 좀 얘기를 드렸었는데, 그때도 팬 커브 컨트롤을 잘 하면 이것도 온도도 적당히 잡으면서 소음도 잡을 수 있는 그런 괜찮은 팬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제품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먼저 언급하자면 9070XT나 9070 때 언급했던 그런 제로 팬 이슈 관련해서는
AMD에서 답변을 한 게 제로펜에서 동작하는 거는 FBIOS에 영향이 있다. 그래서 FBIOS는 제조사에서 설정하는 값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실제로 제로펜을 해제를 하면은 그러면 이제 AMD 설정에 따라 돌아가게 되면서 핫스팟 기준으로 돌아가요. 그런데 당시에는 제로펜 상태에서는 GPU 온도 기준으로 돌아가게 되면서 펜 속도가 제대로 로드율 따라서 올라가지 않았던 이슈를 제가 소개 드렸었는데, 지금 9060 XT 제품 같은 경우 FBIOS를 제대로 설정했는지 아니면은 AMD 쪽에서 아드레날린 드라이버를 뭐 잡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제가 테스트했던 3개 제품 모두 제로펜을 굳이 끌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이따 또 한번 얘기 드릴게요.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쿨링 온도나 혹은 펜 소음 같은 경우도 그렇게 크게 신경 쓰일 정도는 아닌 제품이고요. 듀얼 바이오스로 퍼포먼스나 아니면 콰이어트 모드가 있는데 그냥 퍼포먼스 모드로 써도 상관없을 정도로, 콰이어트 모드로 설정해봐야 온도만 올라갑니다. 개인적으로 라데온에서 이 Q는 설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온도 올라가면 올라가는 것도 부담이고, 올라가는 만큼 어쨌든 쿨링으로 더 시켜줘야 될 것들을 못 시켜주게 되는 거니까 개인적으로 그냥 P로 놓고 쓰는 게 낫다고 봅니다. 만약에 이 펜 속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면 이 듀얼 바이오스보다는 직접 펜 커브를 수정하시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이 제품 스펙 관련해서 올라온 것들을 잠깐 좀 보면은, 클럭이 몇인지는 아직 공개가 안 됐는데 아마 여러분들 보실 때는 이게 공개가 될 겁니다. 요거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추천할 만한 PSU가 550W 제품이래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CPU나 메인보드에서 사용하는 전력을 고려했을 때 이 그래픽카드 자체의 소비 전력량이 그렇게 높진 않을 거라 보이는데, 제가 이거 다른 제품들도 좀 찾아봤는데 중구난방 하거든요. 450짜리도 있고 550, 500, 어떤 제품들은 650 이상을 권장하기도 합니다. 8핀 하나고 이 제품 같은 2.5슬롯. 그래서 이렇게 프라임 제품 한번 외관 살펴봤고요. 게이밍 OC도 이렇게 검색하면 나와요. 8기가 16기가 제품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만 볼게요. 자, 외관 요렇게 생겼는데 지금 사진상으로 여러분들 감이 잘 안 오실 수도 있는데 에이수스의 프라임 제품보다 얘가 훨씬 작습니다. 어느 정도 작냐면 스펙은 아마 여러분들 보실 때쯤에 공개가 될 테니까 실제 수치적으로 한번 공개되는 거 확인해 보세요. 근데 두 개를 딱 겹쳐 놓으면은 저 게이밍 OC가 한 요 정도 와요. 요 정도. 그러니까 한 2cm 정도 남나? 얼추 2cm 정도 여기가 남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높이도 여기 살짝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높이도 조금 작고 길이도 좀 작은 그런 사이즈라고 보시면 됩니다. 크기가 작아졌다는 건 뭐냐면 펜도 더 작은 펜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게이밍 OC 같은 경우 프라임 제품보다 더 작은 펜이 들어갔습니다. 이게 9070 때도 여기에 들어가는 펜이 5000rpm짜리가 들어가서 생각보다 소음 유발을 좀 했어요. 그래서 9070 XT 게이밍 OC 같은 경우는 제로펜을 끄면은 펜 소음이 엄청나게 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 영상에서도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펜 소음이 심하기 때문에 펜 커브 컨트롤을 꼭 직접 커스텀해서 써야 됐고, 근데 또 펜 속을 많이 줄이자니 이 펜 자체가 작다 보니까 쿨링이 그만큼 또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어서 개인적으로는 요 정도의 사이즈 펜을 쓴 게 그때는 별로 마음에 안 들었는데, 다시 한번 언급하지만 9060 XT 같은 경우는 이 정도 펜을 사용해도 지금 온도나 소음 부분에서 크게 거슬리는 부분은 없는 수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로펜을 굳이 안 꺼도 돼요. 이 제품 같은 경우도 굳이 제로펜을 안 꺼도 되고, RPM 자체는 프라임하고 비슷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음도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되고, 펜이 조금 큰 게 소음 면에서 유리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제품 같은 경우 좀 쌩쌩 돌아가게 되면 살짝 소리가 들리는 정도? 좀 온도가 높으면 2000rpm 이상 올라가기도 해요. 보통 이 두 개 모두 낮으면 한 1500rpm에서 높으면은 2000rpm, 1800, 1700 이쯤에서 많이 돌아요. 그 다음에 이 제품 같은 경우도 보면은 여기 보시면 3개밖에 없죠. DP 2개, HDMI 하나.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다 3개씩 넣어놨더라고. 그래서 쭉 보면은 서버 그레이드 서멀 컨덕티브 개를 썼다고 합니다. 얘도 요새 좀 논란이 되고 있긴 한데 계속 이걸로 밀어붙여서 생산하고 있는 것 같고요. 소비자가 직접 한번 판단해 보셔야겠지만 아마 이걸 썼으면은 국내에서는 서멀 제도포 같은 경우는 플러스 3년까지 해줄 겁니다. 왕복 택배비도 아마
기가바이트 코리아 쪽에서 비용 지원을 다 할 거예요. 그래서 그래픽 카드를 스스로 분리시키실 수 있으신 분들은 뭐 좀 쓰다가 뭐 좀 이상한 것 같아, 그럼 떼가지고 이게 온도 좀 이상한데 뭐 하면서 한번 보내보는 거는 괜찮겠지만, 나는 그래픽 카드조차 분해를 못한다, 아니면 내가 조립을 맡긴 게 좀 빡세게 조립이 돼서 그래픽 카드 분해하기 좀 빡셀 것 같다, 혹은 나는 그래픽 카드 분해를 하는 것도 어디 외주를 맡겨야 될 것 같다, 그런 분들은 좀 쓰기가 애매하실 수도 있어요. 실질적으로 기가바이트 본사 쪽에선 문제가 없다 그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미 써멀 제도포를 국내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접수 건수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합니다. 근데도 간간히 써멀이 삐져나오는 사진들이 간간히 커뮤니티에 올라오기 때문에 이게 내가 당첨이 안 될 거라고 보장은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거 테스트를 해봤는데 굉장히 고온에서 갈궈도 제가 테스트한 경우는 이걸 빠져나오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사진이 올라오기 때문에 아니다고 얘기하기는 어려운데 내가 쓰는 거에선 나오질 않았어. 그래서 이거 가지고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영상이나 그런 거를 만들기가 좀 애매해요. 제가 직접 경험을 못했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개인의 판단에 의해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요새 나오는 게이밍 OC 제품이 요런 거를 채택을 하죠. 여기 LED가 나오는데 왼쪽 오른쪽 슬라이딩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왼쪽으로 슬라이딩 하면 이 기가바이트라는 문구가 사라지고 그냥 반짝거리는 LED만 나와요. 이거 글자가 꼴보기 싫으신 분들은 왼쪽으로 이렇게 당기시고, 에어홀 사이즈 요만하고요. 근데 생각보다 그래픽 카드가 이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에어홀이 그래도 프라임보다 큰 것 같아. 얘는 좀 직사각형 모양이잖아요. 얘는 정사각형 모양이고, 그래서 얘가 조금 더 큰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대세 크게 지장은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뭐 쿨링이 어떻느니 열심히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만 실제 실측한 성능 보시면 되죠. 쿨링은 뭐 아무리 잘 만들어 놨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측정해 보면 온도가 높게 나오는 애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 다음에 상급이 아닌데도 온도를 잘 잡는 애들도 있고, 그러니까 직접 실측한 데이터 기준으로 이따가 보여드릴 거고, 이렇게 슬라이딩이 됩니다. 개인적으로 이거 플라스틱으로 돼 있어서 내구성이 그렇게 좋지 않을 것 같은데 굳이 이걸 슬라이딩해서 쓸 사람이 있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전원 8핀이 위치가 여기고요. 8핀 하나 꽂으면 됩니다. 그리고 파워 인디케이터, 그 다음에 얘도 스펙을 한번 보면 이것도 TBD, 아직 미공개라고 다 나오죠. 여러분들 보실 때쯤이면 아마 다 공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코어 클럭 스펙이 몇인지 아직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 저는 실제 클럭을 돌려봤어요. 물론 실제 클럭이 요게 스펙상 클럭보다 훨씬 높습니다. 왜냐하면 자동으로 부스트가 되기 때문에. 메모리는 8기가 GDDR6를 썼고요. 라데온은 왜 GDDR7을 안 쓰냐 라고 담당자한테 얘기를 해본 적이 있는데 라이센스 문제가 있나 봐요. 그래서 자기네들도 쓰고 싶은데 못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AMD 쪽에서 AI 타겟으로 만드는 그래픽 카드도 VRAM이 32기가인데 거기에도 GDDR6를 넣어놨더라고요. 카드 사이즈 여기 있네. 이거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권장 PSU가 450W래요. 근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프라임보다 얘가 전력 더 먹는 것 같은 느낌이 나는데 실제로 측정을 못 해봐가지고 지금 소비 전력이 안 나와가지고 확인을 못했습니다. 16기가 제품은 여기서 VRAM만 16기가로 바꾸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장착된 거는 일단은 기가바이트 제품이고, 요거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게 GDDR6에 하이닉스 칩이 들어가 있네. 그 다음에 PCIe 5.0이 엔비디아의 5060이나 5060 Ti랑 다르게 16레인을 모두 다 씁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쪽에서 의미가 있을 것 같냐면 PCIe 4.0 슬롯에 장착을 했을 때 과연 라데온하고 엔비디아가 이렇게 PCIe 슬롯 쪼개놓은 것 자체가 사이즈가 다르기 때문에 ROPS 64 라데온 쪽은 크게 이슈가 없고요. 여기 센서에도 여기도 소비 전력 표기가 없어. 그래서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소비 전력을 측정할 수가 없어서. 제가 프라임 제품의 메모리가 뭐가 들어가 있는지를 확인을 아직 안 했는데 영상 뒷부분에 한번 확인해보고 추가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궁금하신 분은 쭉 당겨가지고 뒷부분에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성능 측정한 걸 한번 볼 건데 제 그래픽 카드 리뷰의 주요 컨텐츠죠. 3D 마크를 6개 정도 돌리고 있고요. 순정 상태에서 돌린 거를 보겠습니다. 일단 프라임 8기가 모델 같은 경우는 일단 점수가 요래요. 점수가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오시는 분들은 제가 이따가 다른 그래픽 카드랑 비교하는 거 보여드릴 거니까 그냥 그러려냐고 넘기시면 되고, 그 다음에
GPU 클럭이 요렇게 터집니다. 생각보다 높게 터지고 있어요. 3000 이상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9070 같은 경우는 9070 XT 대비해서 그 GPU 쪽에 클럭을 상당히 떨어뜨려 놓은 제품인데 9060 XT가 실제로 클럭 자체로는 9070보다 더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게 9070 때 클럭이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2400, 2500, 2600 그 정도밖에 안 나오죠. 9070 XT 정도 돼야 이 정도 클럭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 순정 기준으로 이 정도 나오는데 9060 같은 경우는 9070보다 오히려 클럭이 더 잘 나온다. 그래서 9070 같은 경우는 클럭을 좀 제한해 놨기 때문에 9070 XT만큼의 전력 소비량을 인가를 하면은 깡클럭이 높아지면서 퍼포먼스가 상당히 올라간다라는 기사가 있었는데 얘는 그냥 애시당초에 클럭 0끌에서 나온 모델 같고요. 그 다음에 온도 잠깐 살펴보면은 GPU 온도 60도 언더, 물론 오픈 케이스 상태에서 측정한 거기 때문에 인 케이스에 들어가면 60도 넘게 올라갈 수 있고요. 메모리 온도 요 정도 나왔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정도 수치면은 일단 뭐 크게 부담이 없는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 9070 XT 때는 이 메모리 온도가 95도까지 올라가서 제가 기겁을 했는데 오픈 케이스 상태에서 95도예요. 그런데 지금 9060 XT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크게 부담되는 수준은 아니에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팬이 제대로 일을 하느냐도 측정을 해봤는데 실제로 팬이 제대로 일을 합니다. 그래서 9070, 9070 XT 때와 다르게 어디서 수정했는지 모르겠어요. VBIOS에서 제대로 잡아서 나온 건지 아니면 아드레날린 드라이버가 개선이 된 건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어쨌든 GPU 온도에 따른 적당한 팬 커브 속도가 나와요. 9070 때는 이 GPU 온도에 따른 팬 커브 속도가 안 나왔거든요. RPM이 막 1000에서 돌고 그랬어요.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 요게 RPM인데 이 정도 RPM이 나오면서 어느 정도 충분할 정도로 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딱 소음이 심하지 않을 정도의 팬 커브를 잡아 놓은 것 같습니다. 물론 인케이스에서 들어가면 온도가 좀 더 높아지면 팬 RPM이 좀 더 높아질 수 있고요.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한 1800에서 2000 언더 사이 RPM은 오픈 케이스임에도 불구하고 귀에 그렇게 거슬리지 않는 느낌이었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인케이스에 들어가면은 팬이 더 빠르게 돌긴 한데 케이스 뚜껑이 아마 닫히면 좀 더 조용해지지만 그만큼 온도가 올라가면서 팬이 조금 더 RPM이 더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장단점이 있겠죠. 그 다음에 코어 전압을 요렇게 쓰는 것 같습니다. 9070 때와 다르게 센싱할 수 있는 값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이 정도로 지금 측정을 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어서 게이밍 OC 쪽을 한번 볼 건데 사실상 제가 리뷰하는 3D 마크 벤치 정도에서는 8기가 16기가 차이가 별로 없어요. 이 6개 벤치가 전부 다 8기가 이하에서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16기가랑 8기가 자체가 이거 보시다시피 퍼포먼스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고요. 그냥 코어 수율 정도의 차이로 나온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얘가 지금 코어 수율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제 제품이 그렇다는 거지 여러분들이 이 제품을 사면 코어 수율이 제일 좋을 거다 그런 걸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지금 클럭 터지는 걸 보면 16기가 제품이 16기가라서 클럭이 더 높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제가 판단할 때 이거는 수율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율이 안 좋은 제품을 픽하게 되면은 클럭이 이거보다 더 낮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온도도 보시면은 얘도 60도 언더로 돌아가죠. 그 다음에 메모리 온도랑 핫스팟 온도 요 정도 나옵니다. 굉장히 라이트하게 나오죠. 의외였던 게 얘가 팬이 더 작은데 이 프라임 제품보다 메모리 온도나 핫스팟 온도가 좀 더 살짝 좀 낮아요. RPM 자체는 뭐 비슷하게 돌아가고 그래서 뭐 이 정도로 확인해 보시면 되고 이 제품도 이 정도 온도가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그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점수가 과연 뭐 다른 그래픽 카드랑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수준이냐 그냥 점수만 봤을 때 감이 안 오실 건데 비교하는 수치를 보여드리기 전에 일단 제가 이 세 가지 제품을 모두 튜닝을 다 해봤어요. 다 해보고 나서 지금 찍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능까지 같이 한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튜닝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튜닝을 제가 한 거고요. 여러분들은 소위 언더볼팅이라고 알고 계시고 저는 오버클럭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실제로 전압을 낮추는 행위를 하기 때문에 튜닝이라고 명칭을 했습니다. 사실상 클럭이 좀 더 올라가요. 보시다시피. 그래서 오버클럭이 맞는데 많이 안 올라갔죠. 이게 라데온에서 이런 튜닝을 적용하는 거는 그 AMD CPU에 PBO 써보신 분 계시죠? 그 중에 커브 옵티마이저라는 기능 그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커브 옵티마이저를 GPU에다 먹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메모리 오버클럭도 적용을 했고요.
이게 9070이나 9070 XT 때랑 비슷하게 메모리도 한 2750 정도 넣으니까 뭐 잘 돌아가더라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2750에서 안 돌아가는 그래픽 카드를 고를 수도 있는데 어쨌든 2750보다 낮은 값으로 시도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영상에서 제가 이 9060 XT 튜닝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서 한번 다시 언급을 드릴게요. 참고로 9070이나 9070 XT 때랑 약간 다른 방식으로 잡았어요. 근데 이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퍼포먼스 차이를 보면은 이렇게 나왔는데 요 오른쪽에 있는 수치가 이제 순정 대비 몇 프로 정도 되느냐라는 수치입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보면은 적게는 5% 초반대에서 많게는 약 7%까지 퍼포먼스가 향상이 됐죠. 그 다음에 온도 보시면은 커브 옵티마이저처럼 이 커브 값 자체의 오프셋을 낮추는 기능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온도 하향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시다시피 GPU 온도도 낮아졌고요. 메모리 온도도 소폭 낮아졌습니다. 제가 요거는 측정하다 말았는데 아무튼 소비 전력량 자체가 줄었죠. 그거에 따라서 팬 RPM도 많이 낮아지고요. 제로팬 상태에서는 이 GPU 온도에 따라가기 때문에 이 GPU 온도가 요 정도만 낮아져도 RPM이 굉장히 낮아지는 편이고, 제로팬을 끄면은 핫스팟 기준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핫스팟 기준으로 팬 속이 갑자기 팍 올라갑니다. 이 팬 커브 자체가 이 GPU 온도 기준으로 잡혀 있는 것 같기 때문에 핫스팟 기준으로 볼 때 적절하지 않아서 이 팬커브로 직접 수정해 주시는 게 더 나을 겁니다. 이건 제조사마다 달라요. 그래서 에이수스 프라임 제품이나 기가바이트 게이밍 OC 제품 둘 다 핫스팟 기준으로의 팬커브가 적절하지 못하기 때문에 만약에 제로팬을 끄시면은 오히려 RPM이 좀 더 높아져서 시끄러울 수가 있으니까 직접 튜닝을 하셔라. 게이밍 OC도 포함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게이밍 OC 같은 경우 보면은 지금 프라임 제품보다 이 게이밍 OC 제품 클럭이 더 높아요. 왜 그런가 하면은 제가 이거를 더 높게 잡았냐 그게 아니라 두 개가 수율이 다릅니다. 얘가 더 수율이 좋아요. 지금 3개 제품 중에 얘가 지금 수율이 제일 좋거든요. 16기가 제품. 클럭이 지금 3300까지도 올라가는 게 보이죠. 어마어마합니다. 3364까지도 나오고 3375도 있네요. 이거 잘 돌아가는 거 잡은 겁니다. 잘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팅 잡았고 메모리는 똑같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클럭이 더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 퍼포먼스가 프라임 때보다 더 나와요. 타임스파이 기준으로 18000점 정도 나오죠. 그래서 퍼포먼스를 보면은 얘는 순정 대비해서 게이밍 OC 같은 경우는 낮으면 6.77% 높을 때 8.38%까지 좀 더 성능 향상치가 컸습니다. 순정 점수는 거의 비슷한데 순정도 사실 얘가 더 잘 나오죠. 클럭이 좀 더 높기 때문에. 근데 오버클럭도 얘가 수율이 좋아서 좀 잘 먹기 때문에 퍼포먼스 향상치가 크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수율이 좀 많이 안 좋으면 요 정도, 좋으면 요 정도의 오버클럭 성능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뽑기 빨입니다. 결국에 온도 차이 보시면은 얘가 수율이 더 좋기 때문에 전압을 더 썼어요. 지금 보시다시피 여기는 전압을 많이 안 줬죠. 이 클럭 자체가 그렇게 높게 안 올라가서 온도를 많이 안 썼어요. 어떻게 보면 언더볼팅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는 커브 옵티마이저를 적용을 시켰지만 클럭이 잘 올라가기 때문에 전압을 더 써가지고 퍼포먼스를 끌어올렸습니다. 높을 경우에 1V까지 들어가요. 그렇게 편차가 없는 수준의 전압을 썼기 때문에 온도 차이가 별로 안 납니다. 이거 보시다시피 메모리도 그렇고요. RPM도 비슷비슷하게 나오고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얘는 오버클럭이라 봐야겠죠. 소비 전력량도 아마 크게 차이가 없을 겁니다. 전압이 비슷하기 때문에 튜닝한 게 아주 약간 낮을 것 같아요. 얘는 많이 낮고 얘는 거의 언더볼팅을 적용했다고 보시면 되고, 이번에 제가 좀 각 잡고 좀 했거든요. 그래서 이 방법 소개드리면 여러분들한테도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그거는 다시 한번 언급하지만 다음 영상까지 챙겨봐 주시고, 그 다음에 게이밍 OC 8기가 모델도 한번 보겠습니다. 16기가 모델 클럭이 요런데 8기가 같은 경우는 조금 낮게 클럭이 잡혀요. 3200대에서 높아봐야 3339. 그래도 얘도 3300이 넘긴 넘었죠. 그런데 얘가 그래도 16기가 모델보다는 조금 클럭이 낮게 잡혔습니다. 퍼포먼스도 보시면은 약간 낮죠. 그래서 퍼센테이지를 보면은 그래도 순정 대비 향상치기 때문에 얘도 그래도 제법 향상되네요. 8.5%까지 올라갔네. 그리고 전압도 살짝 낮긴 한데 그래도 거의 순정하고 비슷하게 썼죠. 그래서 온도 차이가 거의 크게 나지 않고요. RPM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오버클럭 하면은 보통 5%에서 많게는 8%, 9%까지도 성능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정도 소개드리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제일 궁금하실 것 같은데, 자, 이게 제가 이 6개 벤치마크를 그래픽 카드별로
오버클럭 한 것까지 다 같이 비교하고 있는, 그래서 제가 직접 테스트한 것들을 다 쌓고 있어요.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9060XT는 이 녹색을 보시면 됩니다. 녹색. 그래서 여기 가로 열고 OC라고 적혀 있는 게 방금 튜닝한 걸 적용한 상태고요. 밑에 이 OC가 안 적혀 있는 게 튜닝이 안 된 거. 이 게이밍 OC 제품은 잘 봐야 돼요. 게이밍 OC는 이름이 OC고 그걸 튜닝하면 OC에 OC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초록색을 쭉 보시면 되는데, 일단 라데온 특징이 타임스파이와 타임스파이 익스트림이 깡 점수가 높아요. 그래서 지금 순정 점수를 한번 보면 5060 Ti랑 거의 삐까 뜨는 점수가 나왔죠. 자, 타임스파이가 라데온이 잘 나오는 편인데 그게 5060 Ti랑 점수가 비슷하게 나왔다는 건 무슨 소리냐면 5060 Ti보다 실질적인 퍼포먼스가 더 낮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5060 Ti를 이기지 못했다. 그렇지만 5060보다는 위에 있죠. 많이 위에 있습니다. 오버클럭 적용한 수치로 봐도 결국에는 5060 Ti보다는 낮게 나와요. 왜냐하면 오버클럭 퍼포먼스 향상치가 라데온보다는 그래도 엔비디아 쪽이 더 높기 때문에 오버클럭 한 것끼리 비교를 하면은 결국에는 비슷한 점수라면은 둘 다 오버클럭 한 상태에서는 5060 Ti가 더 높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러나 저러나 오버를 했던 안 했던 라데온보다 엔비디아가 더 잘 나오고 있다. 타임스파이 익스트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점수가 5060 Ti랑 비슷하게 나왔지만 비슷하게 나왔다는 것 자체가 라데온이 졌다는 거예요. 이 두 개는 라데온이 점수가 잘 나오는 벤치이기 때문에. 5060은 여기 있고요. 6400점 대비 7000점대 이렇게 나오죠. OC 기준으로는 이렇게. 스틸 노마드도 그렇고 이제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게 이번에 좀 특징이 스피드웨이 점수가 굉장히 안 나와요. 진짜로 5060보다 안 나와요. 지금 이거 풀튜닝 적용을 해도 5060 순정보다 안 나와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스피드웨이 점수가 굉장히 안 나옵니다. 그래서 스피드웨이의 어떤 조건에서 뭐 9060XT가 뭔가 병목이 생긴다거나 뭐 그런 게 아닌가라고 추정하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센싱 값들이 제대로 안 잡히고 있어가지고 뭐 원인 파악하긴 힘든데, 어쨌든 스피드웨이랑 비슷한 성향의 게임 같은 경우는 아마도 퍼포먼스에서 엔비디아 대비 크게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심지어 5060보다도요. 그래서 스피드웨이에서 점수가 크게 안 나오고, 그 대신 이제 포트로얄 점수, 보통 제가 다른 게이밍 벤치랑 비교를 할 때 스피드웨이나 포트로얄 점수가 좀 비슷하게 나오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스피드웨이는 망했고, 포트로얄을 보면은 포트로얄에서는 그래도 5060보다는 점수가 잘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5060 Ti보다는 그래도 떨어진다. OC 기준으로는 5060 Ti 성능을 잡았지만 얘도 OC가 가능하다. 그래서 여기 점수가 좀 높은 편이고, 그 다음에 솔라베이 같은 경우는 레이트레이싱을 많이 쓰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생각보다 선방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5060이랑 비슷하거든. 생각보다 선방했습니다. 그래서 레이트레이싱 성능에서는 5060이랑 비슷한 성능이 나왔다. 그래서 전반적인 퍼포먼스를 봤을 때 딱 5060 Ti랑 5060의 한 중간 정도 되는 느낌이에요. 중간 정도 되는 느낌이고, 그렇지만 이제 어떤 게임을 벤치를 하느냐에 따라서 5060 Ti 쪽에 가깝냐 5060 쪽에 가깝냐, 그거를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라데온 친화적인 게임에서는 5060 Ti에 좀 더 가까운 퍼포먼스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 어쨌든 이런 게이밍 벤치는 엠바고 해제가 될 때 다른 매체들에서 많이 올릴 거기 때문에 거기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거의 비슷하게 결과가 나왔을 겁니다. 제가 사실 이번에 게이밍 벤치도 한번 같이 돌려보려 했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나질 않아요. 제가 좀 더 유튜브에 전념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걸 하려면은 저희 와이프가 일을 더 많이 해야 돼서 그거를 지원해주기 위해서 요새 제가 육아에 좀 더 신경을 쓰다 보니까 도저히 시간이 안 나요. 진짜 선거날에 출근도 안 하고 투표도 안 해도 됐는데 풀타임으로 육아를 했어요. 영상 찍을 시간이 없어. 아무튼 게이밍 벤치를 제가 돌려서 보여드리면 좋겠지만 아마 엠바고 해제되면 다른 게이밍 벤치가 우후죽순 막 뜰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거보다 퀄리티 있게 만들 자신은 없어서 그거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제가 잘하는데 집중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의 퍼포먼스 소개 드리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튜닝을 잡은 방법은 지금 3개 제품 모두 비슷해요. 방법론 자체로는 비슷하고, 이 오른쪽에 이렇게 막 수치 적어 놓은 거 있죠. 이게 제가 튜닝 잡으면서 테스트한 수치입니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거까지 다음 영상에서 제가 소개 드릴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같이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영상 마무리하기 전에, 자,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이번에는 에이수스의 프라임 제품 장착을 했고, 얘도 메모리 타입이 하이닉스네요. 이거 영상 마지막에 보여드린다 그랬죠. 그래서
지금 제가 테스트했던 에이수스의 프라임, 그 다음에 게이밍 OC 둘 다 GDDR6의 하이닉스 칩이 들어가 있고, 근데 사실 이건 바뀔 수도 있어요. 꼭 하이닉스만 쓸 거라는 명세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 생산할 때 하이닉스보다 뭐 삼성 램을 공수해 와서 넣으면 그게 또 삼성 램이 들어갈 수도 있는 겁니다. 어쨌든 여기까지 소개 드리고요. 제품 3개 성능 모두 한꺼번에 보여드리는 게 비슷비슷하게 나와서 그래요. 그리고 클럭이 제품에 따라서 다르게 나오는 거를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제품 하나씩 리뷰할까 생각해봤는데, 그러면은 프라임은 클럭이 낮게 나오고 게이밍 OC는 클럭이 높게 나오는데, 그럼 프라임이 안 좋은 제품이냐? 근데 제가 볼 때 그건 아닌 것 같다. 수율 차이인 것 같다. 왜냐면 제가 3개 다 튜닝을 다 해봤잖아요. 그래 해보다 보니까 얘가 수율이 더 좋네,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수율이 더 좋은 제품이 클럭이 더 높게 터지고 있고요. 그래서 그거까지 같이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냥 3개 제품을 한 군데 묶어서 그렇게 보여드리다 보니까 이제 영상 시간을 축약하기 위해서 그냥 제가 미리 다 돌려보고 성능만 보여드린 겁니다. 이번 영상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이 9060 XT 어떻게 튜닝하는지 한번 보여드릴 겁니다. 지금 제가 제공받은 아드레날린 버전이 25.10.09.01 버전인데, 사실 이게 아드레날린 드라이버에 따라 튜닝 옵션이 약간씩 달라서 제가 다음에 소개드릴 영상에서는 최대한 비슷한 버전을 쓰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 버전 기준으로 이렇게 지금 튜닝된 상태인데, 요거 어떻게 잡는지 한번 설명드릴 테니까 그것까지 같이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